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그 기축통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조금 빠진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차피 제 방송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방송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할 때 빠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그냥 알고 있으나 이렇게 가물가물했던 거 다시 그냥 되새김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계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뭐 FRB, IMF, BIS 이런 기구들이 뭐 말로는 뭐 미국 연준, 국제통화기금, 뭐 국제결제은행 뭐 이렇게 말은 전부 다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나 이게 지금 어느 국가나 어느 국제적인 어떤 법률의 통제를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FRB만 하더라도 그냥 뭐 미국 연준이라고 그러죠. 그냥 연방준비위원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을 대표하는 은행이 지주인 개인 모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참 특이한 일이지만 그래서 FRB에서 뭐 패드를 통하거나 이래서 미국이라는 정부가 달러를 갖다가 빌리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주주들이 그 유명한 뭐 로스차일드, 록펠러 뭐 같이 관련이 있지만 JP 모간 뭐 이런 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쪽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이 제가 빠진 부분이 케네디 저 대통령 되자마자 암살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거를 아직도 범인이 예를 들어서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여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 다 덮어버리는 거죠. 죽음으로써. 그랬을 때 미국 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으나 제일 유력시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 자본가, 금융 엘리트들이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그걸 빠뜨려 드렸어요. 그 말씀을. 왜 그러냐면 케네디가 이 화폐 발행권을 미국 정부 재무부로 넘기는 대통령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 그 일을 케네디는 계속 꾸준히 진행을 시켰어요. 상세적인 거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거 플러스 또 제가 이렇게 한 거로는 뭐 외계인 뭐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케네디 그 말씀 빼드린 거 말씀드리고 저번 방송에서 그 다음에 닉슨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그러실 것 같아서 닉슨이 금융자본가의 지시에 따라 또 미국의 필요에 따라 내지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그 국가들이 달러를 줄 테니까 금을 달라 했을 때 배짜라 금 못 주겠다 한 거는 닉슨이 총대를 맸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제 여론이 악화돼서 미국 입장에서는 닉슨을 금융자본가 입장에서는 닉슨이 총대를 메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합의를 봐서 감옥에 안 가고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 탄핵이 된 게 아니고 사임을 한 거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케네디 건을 보건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어서 달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래프를 보면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지금 결국 이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 보이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죠.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그러면 뭐 말로는 뭐 배당금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뭐 결과로 보면 말은 수십 가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을 크게 벗어났다는 거, 긴 장대 양봉을 세워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뭐 명확하합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바로 무슨 뭐 사단이 난다거나 이 약세로 바로 접어진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연준 지명한 2명이 잇따라 낙마를 했죠.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 하반기나 내년 되면 다시 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들어가지 않을까. 달러를 또 대규모로 발행하고 뭔가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화면이 왜 이래요? 기득권은 놓치지 않고 계속 어떤 유지를 하려면 달러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를 확 해서 그냥 뭐 거의 휴지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런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방송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디서? 이란 아니면 북한에서. 그래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 단일화폐, 소위 GCR이라고 하기도 하죠. 단일화폐가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텐데 저는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는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본가와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금융자본가는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고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돈 세탁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이 두 세력은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지 자기들 손안에 있고 세금을 걷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FRB, IMS, BIS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해결을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앞서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단일화폐가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기존의 달러를 없애고 뭔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다 가치를 두고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인류 역사상 늘 돈으로 인정받던 금이나 은, 뭐 요새는 새로운 금속들, 뭐 팔라듐이라든가 뭐 뭐든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달러도 일정 부분 하겠죠. 달러를 보유한 나라에 대해서 그거를 용납을 시키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합의를 보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다시 양적 완화를 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또 찍어낸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때는 금이나 은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금은 뭐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먼저 반응하는 게 금이니까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뭐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가 있겠고, 미중 거기 포함되는 게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 그 세계 경기도나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포함이 되니까 뭐 금이냐 은이냐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금은 비율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85대 1이 나와요. 국내 거는 저기 환율 차가 있기 때문에 국제가로 따져서 보니까 그렇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평균이 한 요 정도 돼요. 10년 평균치가 한 60몇 대 1 되겠죠. 요때는 은값이 폭등했을 때니까 뭐 한 20대 1인가 10몇 대 1 이렇게 된 거고, 보통 한 60대 1 정도, 한 60몇 대 1 보면 되는데, 지금 85대 1이니까 저 같으면 금보다 은을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JP 모간이 이 은을 갖다가 계속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 보세요. 16년도에도 실물을 왜 이렇게 모으냐 그러고, 18년도에도 JP모가 은 대량 매집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 선물을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콘텐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백오데이션을 만든단 말이죠. 누가? JP모건이. 그래서 원래는 콘텐코 상황이 돼야죠.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게 맞는데, 거꾸로 선물보다 현물이 비싸니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물을 다 JP모건이 현물을 갖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는 눌러버리고. 그래서 작년에 JP모건 은 시세 조작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하나 사임하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다 더 이거 보세요. 비트코인이 사기라던 JP모간 있지 않습니까? JP모간에서 자기들이 암호화폐 JP코인을 만들어요. JPN 코인이라고. 그게 지금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무슨 뭐 비트코인에 뭐네 이런 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는 얘네들이 지금 실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실험?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만 거래 내역을 아무도 해킹을 못하고 자기들만 볼 수 있게끔.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들은 누구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들은 봐야지. 그래야지 이게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통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사면은 현물로 사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워낙 중요한 거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 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로 직접 살 때는요,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살 때 5%, 팔 때 5%예요. 언젠간 팔겠죠. 그러면 그것도 10%가 되죠. 그럼 20%입니다. 비용이. 그리고 매입가와 매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남는 게 있겠죠. 우리 달러 환전하듯이 살 때 팔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한 10% 안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샀다 내일 팔면 30%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은 고가지 않습니까? 금은 1kg 골드바에 지금 우리나라 그 금시세로 보니까 5,528만 원이에요. 전일자. 은은 1kg일 때 72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물로 사는 분들은 금은 고가니까 자산이 있는 분들은 보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은 72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30% 비용이 발생하면 이 광물 가격은요, 하루에 보통 1% 안짝에서 움직여요.
갑자기 이제 이 광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그러면 아까 은은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죠. 비용과 보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난의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은을 왜 실물로 사냐? 그거는요, 그렇게 사는 분들은 2배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 가지고 지금 상속 증여할 수가 없잖아요. 1kg에서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단 이거 있죠. 아까 제가 이거 상편하고 하편에서 말씀드린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 내지는 막말로 전쟁이 났다, 그럴 때, 또는 화폐가 아까처럼 바뀌기 때문에 무슨 뭐 단일화폐가 됐든 뭐 새로운 뭐가 돼서,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금과 은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주요 기초자산으로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값이 오르라서 매매거래 정지를 바로 시켜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현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실버파 1kg보다는 오히려 그 주화가 낫다는 얘기죠. 뭐 미국 거는 뭐 저 이글이니까 그 20개 들은 거 50만 원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걸 사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은 그래프인데요. 증권회사에서 매매하는, 현물로 안 살 바에는, 실물로 안 살 바에는 뭐 펀드나 ETF, 이게 ETF거든요. 소위 말해서 ETF로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계좌가 있으시면 HTS로 매매를 하세요. HTS가 싸니까. 증권사 직원 통화하면 수수료가 훨씬 비싸니까요. 그러면 이게 은 코드번호예요. 144600. 이게 지금 3,300원에 끝났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에요. 이 연으로 보면 최고치일 때가 12,000원까지 갔던 겁니다. 12,000원 갔던 게 3,300원 하니까 은은 사실 여기서 손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깨져봤자 10%인데 뭐 이거 지금 제가 적립식으로 매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위기가 오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계단식으로 빠질 것이고, 이거는 보험식으로 생각을 하셔라. 내년에 만약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하면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럼 이게 골드예요. 이건 금 선물인데 금은 들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환해지가 돼 있어 가지고 환율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금을 산 사람들은 지금 비싸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528만 원이니까 실버가 72만 원이고, 왜냐하면 제가 은을 사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47만 원, 8만 원 정도에, 아니 67만 원, 8만 원 했을 때예요. 근데 72만 원 아주 올라 있잖아요. 은은 빠져 있어도 이거는 환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거의 이제 바닥에 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바에는 그냥 ETF로, 여기는 뭐 비용이 30%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이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